안녕하세요.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80년대, 그러니까 그 시절에 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유명 인사나 그때는 뭐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네. 흔하지 않았으니까 네. 국가 원수 뭐 특별한 이야기, 특별 네, 비행 네. 있었을까요? 네, 1988년 88 올림픽 때 올림픽 나왔어요. 네, 케냐 있잖아요. 아프리카 아프리카. 선수단을 태우고 오는 비행기 차트를 갔었어요. 그 선수단을 저희가 가서 태우고 갔어요. 네, 그때는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. 그렇죠. 우리가 황열병 주사까지 주사도 맞고, 맞고. 네, 아프리카는 그런 병이 네. 로컬 질병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황열병 주사 다 맞고 파리를 가서 에어프랑스를 타고 케냐로 갔어요. 네, 가서 이제 선수단을 다 모시고 오는데 그 선수단에 같이 의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의장님. 네, 의장님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. 대통령이요. 그때 당시 아프리카 네. 케냐. 그래서 그분은 이제 1등석에 앉으시고 흑인 선수들만 다 이코노미까지 다 차서 왔었어요. 네. 한 200명 가까이 탔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때는 예. 제가 득실팀장은 아닐 때라서 네. 인원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항공기가 불을 켰어도 까맸던 이런 말을 해도 아니에요, 되는 건지 아니에요. 모르겠는데 예. 그냥 어쨌든 어. 기내가 까맸던 네.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네. 이제 안 가본 곳이 없잖아요. 네. 이제 비행 갔던 도시, 나라 중에서 지금 없어진 곳, 뭐 예를 들어 소련, 유고슬라비아, 공화국 같은 데 있잖아요. 도시 이름이 바뀐 곳이 있어요. 네. 구소련 소련. 때는 레닌그라드라는 그런 곳이었는데요. 예, 레닌그라드. 지금은 생페테르부르크로 이쪽 가는 뭐 비행기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에 구소련, 러시아를 우리가 첫 취항을 해서 첫 취항을? 갔었는데요. 일주일을 거기서 스테이를 했거든요. 다이렉트로 갔나요? 네, 다이렉트. 네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밖에 없으니까 일주일 스테이도 동안? 일주일인 거예요. 소련에 그리고 가서 뭐해요? 공산주의였잖아요. 예. 그 경제만 약간 민주주의로 이제 음. 살짝 이렇게 자유경제로 네. 바뀌었을 때라서 이제 먹을 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 쿠커도 가져가고 쌀도 가져가고 그때는 그 햇반이 없었어요. 없을 때였어요. 확실히는 햇반이요? 모르겠는데요. 제가 다닐 때 봤어요. 사모님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쿠커를 가지고 다녔거든요. 근데 갔는데 음.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 있었어요. 근데 맥도날드에 갔는데 줄을 200m 서 있어요. 줄을.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나 꼭 여권을 보여줬어요. 모스크바에서 스테이가 오래 있으니까 밤기차를 타고 레닌그라드로 이제 구경을 한번 가자. 투어를 가자. 투어를 가자. 이제 그쪽도 먹을 게 이제 어떨지 모르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김이랑 쌀이랑 이제 사갖고 간 거로 밥을 이제 했어요. 김밥을 싸갖고 이제 밤기차를 타고 가자고 가자. 그렇게 된 거죠. 옛날에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. 너무 재밌었죠. 근데 계란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. 그쵸, 그래 이제 김밥에. 계란은 또 한국에서 싸갖고 갈 수가 없는 제품이니까. 그때도 규정은 잘 지키셨네요. 그럼요. 생계란이라서 못 가져가니까 아침에 이제 남자 사무장님들이 계란을 사러 가셨는데 한 2시간 있다 오셨어요. 거기도 맥도날드처럼 줄을 마트에? 네. 만 마트인데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신자유 경제 개념이 막 도입이 됐었던 때라 그런가 봐요. 이전에는 공산주의라서 이제 다 이제 배급을 받아서 하던 때라 아주 힘들게 장을 보고 갔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. 그 레닌그라드 반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가 여름철이었거든요. 베개가 있죠? 백야. 백야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소리가 머리에서 툭툭툭툭 하는데 저는 그 침대 누워서 그 소리를 듣는데 네. 창밖은 다 백야고 너무 정말 멋있었겠다.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다시는 못 보지 않을까 싶은데.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그죠. 다시는 그렇게 긴 것 여행을 같은데요? 가기는 예. 힘들죠. 그래서 지금도 말하다 보니까 감흥이 새롭네요. 그 시절 그 80년대죠. 80년대에는 사복을 입고 출퇴근을 했잖아요. 네. 사복 규정이 있었잖아요. 네네. 다 정장이고 정장 구두에 되게 헤드백까지 다 하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했었죠.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을 인천공항 할 수 있던 건 인천공항. 개항하고 2003년. 그러면은 옛날 80년대에도 유니폼, 메이크업 규정이 되게 더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. 네. 여승무원 중에서 이제 조금 시니어 클래스라고 하는 옛날에 탑시니어라고 타원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본인이 데이오프일 때는 비행을 안 나갈 때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여승무원 대기실에 와서 스케줄의 일종이 하루 근무가 이제 할당이 근무로. 돼요. 이제 매 비행 나가는 여승무원들을 쭉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이제 어피 체크를 하는 거예요. 내가 방송을 했어요. K 몇 편, 몇 어필러스 편. 체크 오세요. 방송하면 저희가 다 가요. 네, 유니폼 맞아요. 입고 이제 네. 플라이트 가방 들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죠. 학교처럼 검사를 해요. 네. 저는 이제 그런 거 근무할 때 다 성인인데 이런 걸 내고 하고 막 그런 게 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.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. 근데 했는데. 옛날 탑원들 무서웠어요. 네, 맞아요.
아마 무서운 탑원이 중에 한 사람이 네, 아니었을까. 엄청 무서웠어요. 제가 한 번은 다 일일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손톱 체크하고 그러지를 않고 제가 이제 승무원의 기본은 뭐냐, 어피어런스지 않냐, 규정 지키고 우리가 이런 체크하는 제도도 없어도 된다는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봅시다. 스스로 제가 합시다. 이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미스 코리아 출신 한 분이 계셨어요. 아, 그 유명한. 끝나고 나서 네,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아 선배님 같은 분 이렇게 어피어런스 체크하시는 분은 처음 뵀다고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가신 분이 있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. 머리도 염색도 해도 하고. 되고 손톱도 그라데이션까지 다 하고 젤도 하고 너무 좋게 바뀐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빨간 립스틱, 빨간 매니큐어, 머리도 막 한 가닥 떨어지면 안 되게 네, 곱게 맞아요. 하고 앞치마, 유니폼 뭐 엄격했죠. 네. 그 당시에 유행하던 화장품이라고 그래야 되나? 화장품 브랜드? 그러니까 네. 일본도 가면 저희가 하룻밤씩 자니까 공항에서 뭘 살 수 있었거든요. 시세이도나 가네보. 지금은 가네보가 아마 루나솔인가 그런 그런 걸로 거죠. 뭔가 네. 바뀐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파리 가서 파리. 파리 가서 그 미스 파리라고 하는 상점이 네. 있어요. 네. 한국인 교포가 하는 것인데 거길 네. 가면 다 있었어요 제품. 주로 입생로랑이나 뭐 CD, 랑코 그런 그렇죠. 종류를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다가 그때. 90년대에 저 입사했을 때는요. 라프렐리, 시슬리, 맞아요. 그때 메이크업 포에버, 네네. 맥 이런 걸 많이 썼어요. 그냥 주로 입생로랑 네, 그쵸, 그쵸. 네. 80년대는 그랬고 또 90년대는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근데 그런 것도 안 따지고 이제 국산 브랜드들도 네, 그렇죠. 좋고 예쁜 게 많으니까 그렇게 맞아요. 안 가리고 다 쓰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향수도 되게 향수는 꼭 필수품이었어요. 규정 네, 어피어런스 체크할 때 향수 꺼내 보여주세요. 꺼냈으면 한 번씩 뿌리세요. 왜냐면은 맞아요. 기내에서 이제 뭐 꿉꿉한 냄새 옛날에 뭐 담배도 피고 이랬으니까 그럼요. 손님들이 그래서 향수가 필수품이었고요. 네. 가도 취향지 않은 취향지가 있었는지 좋아하는 곳은 너무 많은데요. 많죠. 다 너무너무 많죠. 네, 하와이도. 하와이. 승무원들이 제일 하와이, 좋아하는 데가 제가 하와이. 아마 네. 한 50번? 60번 이상 갔을 그렇겠죠. 거예요.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네. 못 갔지만 이전에는 하와이만 비행을 1년이면 한 서너 번은 갔고 너무 네, 좋아요. 정말 저도 좋아했어요. 안전하고 날씨도 또, 좋고 네, 날씨도 좋고 그냥 뭐 먹을 것도 많고 네. 햇빛도 좋고 맞아요. 그렇죠. 프리도 좋아하고 비행하시는 동안에 유니폼이 4번 바뀌었어요. 다 입어보셨잖아요. 근데 네. 유니폼이 바뀔 때마다 승무원들의 채용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승무원들 이미지? 승무원들 네. 뽑는 기준이 좀 달라졌나요? 어떤 것 같아요? 뽑는 기준은 그다지 뭐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기본은- 사람의 기본이 기본은, 네, 그쵸, 예, 그쵸. 기본이 있고 대한항공이 선호하거나 대한항공이 네. 필요로 하는 그쵸. 그 승무원의 이미지가 있으니까. 그쵸. 근데 이제 저희가 현직에서 일을 할 때 좀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유니폼. 유니폼은 주문이 유니폼이었던 것 같아요. 원피스 말씀하시는 원피스로 거죠? 된. 예. 그리고 이제 지금 바뀐 유니폼이 인천공항이 새로 개항하면서 바뀐 유니폼인데 꽤 오래됐죠. 페레라는 페레님께서, 분이 네, 디자인하신. 근데 제일 뭔가 좀 자부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예쁘잖아요. 네, 지금. 요즘 그러니까 요즘 입사하는 승무원들이 음. 키도 좀 크고 저도 지금 63인데 작은 키는 아닌데 네. 그때 당시는 너무 키가 큰 승무원은 안 뽑았던 것 같아요. 그쵸. 네, 근데 네. 요즘은 좀 키가 많이 커져서 키 큰 승무원들도 많은 것 같아요.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이런 네.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얘기해주세요. 그 18 올림픽 그 즈음에서 이제 우리가 여행 자율화가 그쵸. 됐거든요. 승무원들도 입사할 때부터 신원조회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거든요. 맞아요. 그 얘기 들었어요. 그 현지에 도착을 하잖아요. 거기서 이제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스테이를 하게 되는데 근무 다 끝나고 네. 공항에 도착을 하면 승무원들이 묵을 호텔로 가는 그 셔틀버스가 네. 공항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딱 타면 그때는 이제 남자들도 모자를 썼을 모자 때였어요. 있었어요. 남승무원은 무조건 모자를 벗어요. 그 버스 아일로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다 여권을 거기다 다 넣었어요. 사실은 제가 비행할 때도 있었는데 있었어요? 여기나 현지 가면 도망을 가요. 그쵸. 네,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그래도 불법 체류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제 비행에서도 남자분이 한 번 가셔서 올 네, 때는 안 없이. 왔어요. 없이 왔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승객이 많이 탑승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뭐 적정 인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러면 괜찮았는데 사무장님도 안타깝더라고요. 승무원 관리를 해야 되네요. 네, 그때는. 방으로 전화를 이제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. 그쵸. 밤 11시까지는 호텔에 지금도 호텔 들어와 지금도 있어야 되는 그렇긴 규정이 하죠. 예, 있습니다. 있지만 네. 이렇게 그리고 사실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규정은 유니폼을 입고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 나는 즐기되
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뭐 좀 승무원이 약간 선망의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전에는 더 하지 않았어요? 사무장님 시절에는? 완전 저희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죠. 저희가 특히 좋은 호텔만 많이 그쵸. 더 했죠, 묵었었는데요. 이렇게 유니폼 입고 가방 딱 카트 캐리어 딱 끌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시선이 집중이 되고 항상 걷다 보면 제가 가끔 지금도 제가 시니어 모델 데뷔를 해서 워킹을 좀 하긴 하는데 계속 지적을 받는 게 있어요. 너무 턱을 머리 드세요? 턱을 좀 자꾸 드는 게 저희는 약간 잘난 척이 아닌데 네네 그게 아닌데 퇴직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? 왠지 너무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. 퇴직하기 바로 3일 전에 3월 31일에 제가 마지막 비행을 들어왔는데 3월 28일에 제가 글로벌 K 모델 협회라는 시니어 모델 대회에 나가서 60대에서 제가 미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. 제가 모델이 꿈이었던 건 아닌데 코로나 되면서 제가 2년 동안 한 달 비행하고 3개월, 4개월 쉬고 또 이제 한 달 비행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그 워킹하는 게 시니어 모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도전을, 새로운 해봤고 도전을 그랬습니다. 어떻게 저를 그 협회에서 저를 뽑아줘서 이제 3일 전에 그렇게 데뷔를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지금 조금 바빠지기는 했어요. 그냥 대회도 나가고 그러니까 더 바쁘실 것 같아. 근데 유니폼을 입고 비행하던 그 생각은 지금도 제가 쉽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SNS에 릴스라는 거 잘 올릴지도 모르는데 너무 그 비행이 가끔 제 생각나서 B자만 들어도 목이 딱 이렇게 울리는 그런 게 있어요. 사람들은 오래 근무해서 지겹겠다 그러는데 그때 그 유니폼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릴스에 그냥 올려보았는데 그냥 노출이 몇백만 조회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저는 비행이 그리워서 했던 건데 뭐 시니어 모델을 하고는 있는데요. 지금도 저는 비행이 그립습니다. 다시 뭐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승무원을 하겠다. 승무원 직업을 택할 것이다. 아니다. 다른 거 해보겠다. Absolutely. Why not? 저는 너무너무 정말로 저는 승무원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자하고 승무원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요. 정말 제가 그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실현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했어요.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. 진급도 너무 안 돼서 1997년에 IMF가 터졌었는데 그때 저는 권고사직을 하라고 그러니까 약간 권고사직의 분위기였죠. 그룹장 면담 요청이 왔어요. 그래서 1,000만 원인가 뭐 2,0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한 PS 대상일 때 사무장 대상일 때 7번 제가 누락이 됐거든요. 그랬더니 장기 진급 누락자니까 너는 이제 나가는 게 나 앞으로 여기 이제 안 될 거야. 뭐 그런 분위기. 근데 그때도 제가 사표를 못 썼어요. 내가 내 꿈을 이룬 직업인데 그럼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사표를 쓰면 난 내 꿈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나가셨으면 어쩔 뻔했어.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비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. 이거는 제가 마지막 정년 게임 할 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20년 전 저랑 팀이었던 후배 2명이 이걸 준 건데요. 여기 보면 늘 그대들의 비행을 응원하는 지니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지니 이름이 이제 사무장님 영어 이름이죠. 제 영어 이름입니다. 애칭이기도 하고요. 제가 이제 비행을 그만두면 얼마나 비행이 그리울까. 그리고 후배들한테 늘 많은 걸 주고 싶어 했던 저를 이제 아마 볼펜을 만든 후배들이 기억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볼펜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한 200명은 될 건데요. 그렇게 많아요? 이거 갖고 있으면 제 절친 후배들이니까. 뿔리 보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 수고한다는 응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다 못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기회가 되면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너무나 추억 여행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